네, 안녕하십니까. 송영욱입니다. 증권투자권유 대행인 제가 맡은 부분은 1과목에 그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부분 있죠. 그게 증권 시장의 아주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하고 기타 증권 시장 제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3과목 투자 권유 부분에 있는 각종 그 법규, 실무, 직무윤리, 투자자 분쟁 예방, 그리고 그 투자 권유 사례 분석 이 부분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좀 암기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법규 용어나 이런 금융 용어,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면 굉장히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도 사실은 그 용어를 약간 좀 다른 표현을 해버리면은 암기를 해도 잘 풀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도중에 좀 어려운 용어나 그런 것들은 좀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강의는 첫 번째 제일 처음에 강의할 때마다 각 강의별로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핵심 정리해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교재를 통해서 조금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마지막으로 강의 끝나기 전에는 각 그 강의한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그리고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할 내용들은 주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중에서도 증권 발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증권 시장은 크게 보면은 발행 시장하고 유통시장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유통시장. 근데 오늘은 증권을 발행할 때 어떤 부분이 있는지 발행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행시장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장입니다. 어떤 시장이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주식이나 채권을 회사에서 돈이 필요하면 발행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단계에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충주에 공장을 짓는데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억이란 자금이 이 회사 오너나 이 회사에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어디서 돈을 조달받아야 되잖아요. 조달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은행에서 대출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출을 받으려면 또 담보도 줘야 되고 또 보증도 서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상장법인들은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주식. 그래서 우리 회사 주식이 지금 10,000원인데 우리 회사 지금 주식을 좀 더 지금 500만 주인데 100만 주 더 발행할 테니까 우리 회사 주식 좀 사주세요. 10,000원에 한 주당 10,000원에. 그러면은 100만 주만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의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돈으로 이제 충주에 공장도 짓고 하는 거죠. 요게 발행 시장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는 가격으로 한 주당 10,000원의 가격 주식으로 발행을 하면은 누군가가 사겠죠. 투자자가. 그렇죠? 이 회사를 좋게 보고 있는 이 회사에 투자하면은 이 회사 주가가 지금 10,000원이지만은 12,000원, 13,000원 올라갈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 투자자는 이 회사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는 자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A 회사는 이 사람한테 주식을 주고 투자자는 여기에 자금을 주는 거죠. 결국 발행시장은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A 회사 입장에서 우리 돈 없는데 대출 받으려니까 뭐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돼. 근데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팔면은 주식을 판다는 것은 주식을 발행했다는 소리예요. 주식을 팔면은 자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요 최초 자금 조달 시장, 자금 조달하는 시장이 바로 발행 시장입니다. 이게 발행 시장. 그리고 이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주 샀다고 치자고요. 어떤 사람은 100주 사고 어떤 사람은 200주 사고 어떤 사람은 10,000주도 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 회사에 주식을 발행했을 때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그 A 회사한테 돈 주고 산 주식을 누군가한테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주식만 갖고 있으면 그게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팔아야 돼. 또 다른 투자자한테. 또 다른 저 회사를 유망하게 보는 또 다른 투자자는 저 회사 주식을 계속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때 여기 제일 처음에 최초의 자금 조달할 때 이 A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이 누군가한테 파는 시장,
요 시장이 유통시장입니다. 유통시장. 그리고 유통시장은 대부분 우리나라는 지금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대부분 유통시장을 거의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최초 투자자가 자금 조달한 시장이 결국 발행시장이고, 그 다음에 한 번 투자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니까 또 제3의 투자자한테 파는 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요 투자자도 또 누군가한테 팔겠죠? 누군가한테 또 팔겠고, 요 투자도 또 누군가한테 팔겠고. 그러니까 최초 투자자 그 다음부터 투자자들은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최초 투자자는 발행시장에서 A회사로부터 직접 주식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좀 기억하시고요. 발행할 때 유통시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일단 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공모 방식이 있고 사모 방식이 있어요. 공모라는 것은 투자자 수가 50인 이상한테 투자하도록 권유한 거예요. 공모. 그리고 사모는 투자자 수가 50인 미만, 49인 이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는 공모 방식으로 그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50인 미만한테 주식을 발행을 하면은 다 소화를 못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사모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안 하고 공모 방식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하는 그 방식이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 방법이 있어요. 직접 발행 방식이 있고 간접 발행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A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주식 발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할 때 직접 발행한다는 것은 A회사가 주식 발행도 하고 주식 관련 발행 사무 같은 걸 전부 다 하는 거야. 자기가 발행도 하고 발행 위험도 부담하는 거. 예를 들어서 100만 주 발행했는데 100만 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70만 주는 팔렸는데 30만 주는 안 팔렸어요. 그럼 30만 주만큼 위험이 생긴 거라고 봐요. 그걸 발행 위험이라고 해요. 발행 위험. 그러니까 발행 사무가 있고 발행 위험이 있는데,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 사무가 있고 발행 위험이 있는데, 발행 사무라는 것은 이제 주식 발행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잖아요. 주식 실물도 만들어야 되고, 또 투자자들한테 사라고 이렇게 광고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또 금감원에 또 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이 발행 사무고, 발행 위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만 주 내가 발행을 했는데, 돈이 필요해서 100만 주만큼 발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다 팔리면은 자금이 팔릴 만큼 들어오겠지만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70만 주만 팔리고 30만 주가 안 팔리면 30만 주만큼 위험이 생긴 거지. 사실 위험이 생긴 게 아니라 그만큼 돈이 부족한 건데, 표현상으로는 그것을 발행 위험이라고 합니다. 100만 주면 100만 주 다 팔려야지, 100만 주 중에 70만 주만 팔린 것은 30만 주만큼 발행 위험이 생겼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직접 발행은 그 A사가 직접 발행사가 발행 사무하고 발행 위험을 다 부담하는 거. 요것을 직접 발행이라고 하고요. 간접 발행은 이 발행 사무 이 중에 발행 위험 부분을 발행 사무를 보통 증권사한테 맡기고요. 발행 사무를 증권사에 맡기는 형태. 직접 이 사람 A사가 하지 않고 증권사를 통해서 발행하는 것을 간접 발행이라고 해요. 증권사가 중간에 매개가 돼 있어서. 그래서 간접 발행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간접 발행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모집 주선이라는 게 있고요. 모집 주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잔액 인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총액 인수라는 게 있어요. 총액 인수. 모집 주선은 뭐냐면은 증권사가 발행 사무만 봐. 발행 사무. 발행 위험은 누가 부담하느냐? A사. 그 발행사가 부담하는 거예요. 발행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행 사무는 증권사가 해주는데, 만약에 100만 주 모집 발행했는데 그 중에 70만 주만 발행됐다. 그러면은 30만 주만큼은 이 A사가 발행 위험을 지는 거예요. 잔액 인수라는 건 뭐냐면은 100만 주 발행했는데 70만 주 고객들한테 팔렸어요.
투자자들한테. 근데 30만 주가 안 팔렸어. 그러면 그 잔액을 증권사가 인수하는 거예요. 증권사가. 그래서 증권사가 발행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 만약에 30만 주만큼 증권사가 그걸 떠안아야 되니까. 그리고 발행 사무도 증권사가 하는 거죠. 이거 증권사. 근데 여기는 전부를 발행 위험 전부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잔액만큼만 다 매도하고 남은 매도해가지고 100만 주 중에 70만 주는 팔렸고 30만 주 안 팔렸다면 그 30만 주, 그 잔액에 대해서만 발행위험 부담을 갖습니다. 총액 인수라는 것도 발행사무는 증권사가 하고 그 다음에 발행위험도 증권사가 부담하는데 잔액 인수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잔액 인수는 일단 투자자한테 팔아보고 그 주식을 팔아보고 판 것 중에서 못 판 부분 잔액만 인수하거든요. 근데 총액 인수는 증권사가 총액 전체를 인수해. 예를 들어서 이 A 회사가 100만 주 주식을 발행하면은 주식 100만 주를 증권사가 다 인수해버려. 다 사버려. 다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총액을 인수해서 증권사의 위험으로 그냥 투자자들한테 매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총액 인수 방식인데 우리나라 간접 발행은 총액 인수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접 발행 방식 3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이 표현을 교재에서는 증권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를 증권사를 발행기관이라고 합니다. 발행기관. 그리고 A사를 발행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식 발행하는 데를 발행인, 그리고 주식 발행 관련된 사무를 해주거나 발행위험 일부를 부담하는 그런 기관을 발행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해하기 쉽게 그냥 A사, 증권사 이렇게 표현했지만 책에서는 증권사는 발행기관, A사는 발행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하는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발행하는 절차. 주식 발행 절차를 보기 전에 일단 주식이 뭘까요? 주식은 자본의 한 단위죠. 자본의 한 단위. 그래서 액면가가 100원인 것도 있고 200원인 것도 있고 500원인 것도 있고 1000원인 것도 있고 2500원인 것도 있고 5000원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은 어떤 자본 구매 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액면가가 있는 100원이나 500원 또는 5000원 이렇게 액면가가 있는 그런 주식도 있고 액면가가 없는 주식도 있습니다. 근데 주식 그 기본적인 분류했으면 액면주, 무액면주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은 액면주는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이렇게 액면 가액이 있는 주식이 액면주고 그런 것이 없는 게 무액면주예요. 우리나라 지금 무액면주도 허용을 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무액면주도 허용을 했다. 그 다음에 기명주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기록하는 거 주주명부에 무기명주로 구분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명주만 하고 무기명주는 이제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류 주식과 관련해서 그 배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배당이나 어떤 자산 분배 청구권과 관련해서 4가지로 구분됩니다. 보통주, 이것은 기본이 되는 주식이고 일반적인 주식이 보통주입니다. 보통주. 그 다음에 우선주, 배당에 조금 우선권을 주는 게 우선주고요. 후배주는 우선주에 반대되는 의미고 그 다음에 혼합주, 다 합해지는 거고 그리고 의결권 여부에 따라서 의결권을 배제하는 주식이 있고요.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 그리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환 주식하고 전환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환 주식인데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소각할 수 있는 주식, 그리고 상환 주식이라고 하고 전환 주식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이게 전환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교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대부분 상장하기를 바라죠. 상장하면은 기업의 가치가 되게 좋아지잖아요.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 모든 뭐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상장과
기업 공개라는 말이 있어요. 기업 공개. 보통 IPO라고 합니다. IPO. 보통 이게 상장 전 단계를 IPO라고 하는데 조금 비슷한 말인데 어떤 사람들은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좀 구분이 됩니다. 기업 공개는 상장하기 전에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입니다 하고 공개하고 우리 회사 주식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분산 절차예요. 주식 분산 절차. 상장하기 전에 왜냐하면은 왜 이 분산 절차가 필요하냐면은 주식이 예를 들어 상장하는데 대주주 오너가 90% 100% 갖고 있다. 그런 회사는 상장이 안 돼요. 여러 사람한테 주식이 분산돼 있어야지 상장이 됩니다. 최소한 한 30%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주라고 하면은 한 30만 주 정도는 다른 여러 사람한테 분산돼 있어야 돼요. 그 분산시키기 위해서 기업 공개라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공개 후에 상장하게 되는데 상장하게 되면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거기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하고 상장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는 점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교재에서 기업 상장 추진 전 기업 공개 절차하고 상장 추진 단계에서 절차 좀 알아볼 텐데 그것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최초에 이렇게 돈이 필요할 때 상장할 때 자금을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주식을 또 언제 또 발행하냐면은 주식 발생하는 경우가 유상증자할 때 또 주식을 발행합니다. 유상증자할 때 유상증자란 말이 뭘까요? 요 증자란 말부터 볼까요? 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증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100억인데 예를 들어서 공장 지으려면은 100억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은 자본금을 증자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자본금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증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증자를 해야 되잖아요. 유상이란 말은 자본금 증자시킬 때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저 A 회사가 상장한 다음에 돈이 100억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했어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만약에 한 주당 만 원씩 투자하는 사람한테 받겠다는 거야. 돈을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유상이라고 해요.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증자할 때 반드시 돈을 내야 되는 게 유상증자예요. 그 돈을 내야지 그 돈으로 이 A 회사가 공장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필요할 때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바로 유상증자라고 한다. 유상증자 방법도 직접 발행 방식이 있고 간접 발행 방식이 있는데 중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증자할 때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주주 배정 방식 이런 게 있어요. 주주 배정 방식. 그 다음에 주주 우선 공모 방식. 세 번째가 제3자 배정 방식. 그 다음 4번째가 일반 공모 방식. 이 중요합니다. 일반 공모 방식. 요 대표적인 게 요 4가지가 있습니다. 유상증자하는 방법 요 4가지.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 A 회사가 유상증자 하는데 주주 배정 방식이란 건 뭐냐면은 유상증자할 때 주식 발행하잖아요. 유상증자하면 주식을 발행할 거 아니에요. 주식을 발행해야지 이 주식을 사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데 주주한테만 주겠다는 게 주주 배정 방식이에요. 보통 회사가 좋으면은 A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으면은 그 회사가 주식 발행할 때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죠.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 내년에는 더 잘 나갈 것 같아.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대요. 그러면은 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잘 나간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은 이 회사가 잘 나가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이 주주 배정 방식은 모든 사람이 우리 주식 살 수 없어. 우리는 주주한테만 줄 거야 하는 그런 방식이 주주 배정 방식이에요. 유상증자할 때 주식을 누구한테만 판다? 주주한테만 판다는 게 주주 배정 방식. 근데 이 경우에 문제점은 뭘까요? 만약에 이 A 회사가 100억을 유상증자 하려고 했는데 주주가 산다고 샀는데 주주들이 사준 게 70억밖에 안 돼. 30억은 못 사준 거야. 그러면은 자기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우선 공모 방식은 뭐냐면은 일단 주주한테 배정하고 주주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주주가 만약에 진짜 100억 모으고 그랬는데 주주들이 한 70억밖에 못 사줬어. 그럼 30억은 지금 아직 부족한 거잖아요. 필요 자금이 100억인데. 그럼 30억에 대해서는 일반 주주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공모해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주 우선 공모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주가 100억 다 소화하면은 주주한테 배정한 걸로 그냥 주식 발행을 끝내고, 만약 주주가 그것을 그 주식 100억 원어치 만큼 주식을 다 못 사주면은 일반 주주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주식을 팔아서 그 자본금을 늘리겠다는 게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이고요. 제3자 배정 방식은 제3자한테만 주식을 팔겠다는 거예요. 보통 이게 어떤 경우에 제3자 배정 방식을 하냐면은 특별한 신기술을 개발한 경우, 신기술 개발한 회사 또는 어떤 단체, 이런 사람들한테만 배정하는 경우가 제3자 배정, 또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돈 있는 어떤 회사나 개인이 그 회사에 이렇게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할 때 그 사람한테만 배정하는 것을 제3자 배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주주한테 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배정하는 거 아니고 특별한 그 신기술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만 배정할 때 제3자 배정 방식을 씁니다. 일단 일반 공모 방식은 주주나 누구 제3자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반인들 대상으로 누구나 다 그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일반 공모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 방식 있다는 거 개념들을 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럼 발행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주식 발행할 때 이걸 10,000원으로 할 수도 있고 11,000원으로 할 수도 있고 12,000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발행 가액을 결정해야지 그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가격을 모르면 어떻게 돈을 납부하겠어요. 그래서 발행가액, 주주 배정 방식하고 주주 우선 방식은 자율적, 그 회사 자율입니다. 자율에 맡기고 있고요. 제3자 배정 방식은 기준 주가의 90%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공모 방식은 기준 주가의 70% 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행가액 기준도 좀 알아두시고, 기준 주가라는 것은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그 평균 가격을 기준 주가라고 하거든요. 그 가격에 여기는 제3자 배정은 90%, 일반 공모는 70%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